네, 안녕하세요. 성원부동산 김성공입니다. 자, 화성 서부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보다 비도시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개발된 땅보다는 원형지가 많고 주택이나 상가보다 공장과 창고가 많은 상황입니다. 위성지도에서 보면 주거지나 상업지보다도 크고 작은 공장이나 창고가 있는 공단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상가처럼 일정 기간을 빌려 쓰는 임대차 계약도 많습니다. 공장 및 창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문의가 있는데요.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 드립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제10조 1항의 내용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경우에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임대 목적물에 대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0년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이나 창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공장이나 창고의 임차인도 10년 동안 보장을 받으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상가의 경우 임차 기간이 확보되지 못하면 영업에 불안정이 생기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권리금 등을 제대로 보전할 수 없어서 이런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는 건데요.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 인테리어를 크게 하진 않지만 업종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공장이나 창고 임차인 분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상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장이나 창고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면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지가 상임법 적용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단순히 상품의 보관이나 가공, 제조 등의 사실행위만 하는 공장이나 창고는 영업용으로 보지 않아서 상임법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보통 공장에서 물건을 가공하고 제조하고 창고에서는 물건을 보관하기 때문에 영업용으로 쓰는 것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때 실제로 공부상의 표기나 표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공장이나 창고가 상임법의 적용을 받느냐 못 받느냐 판단이 됩니다. 공장이나 창고로 되어 있고 거기서 제조나 가공, 보관을 주로 하더라도 직접 제품을 판매하거나 주문을 받아서 배송하는 등 영리 목적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임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판례를 보시면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해서 도금 작업을 하면서 임차 부분에 인접한 컨테이너에서 도금 작업 주문도 받고 제품을 인도해서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활동을 해온 경우에는 위 임차 부분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장이나 창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가 건물에 해당되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경우를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상가 건물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부동산 김성공이었습니다.